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이 대상 기업 선정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위 발언만 놓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명 중국에서 나온 말일 거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상무부 장관 러몬드의 발언이었는데요. 지난 28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이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경제 산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아니,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아니, 까다로운 것을 떠나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빙자한 약탈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법 일명 칩스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들은 비용의 10% 안팎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기준에 부합하려면 기업 정보 공개, 시설 접근권 등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해외 업체,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예상 현금 흐름 등이 담긴 재무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 재무 건전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 등이 공개될 수 있어서입니다. 거기에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수익이 그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정부와 초과금의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줬다 뺏는 건 안 주는 이만 못하는데 말이죠. 특히 중국 관련 조항들은 한국 기업에게는 치명적 독소 조항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려면 중국에 관한 모든 반도체 관련 투자를 10년 동안 할 수 없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가동 중인데 시안 공장이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디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디램의 50%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된 장비와 설비 시설만 수십조 원에 이르러 미국의 보조금을 선뜻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미국과의 관계와 막대한 보조금을 생각하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170억 달러를 투자해 짓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과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직접 보조금은 8억 5천만 달러에서 25억 5천만 달러 규모이며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하면 지원액은 59억 5천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어 어찌됐든 보조금 신청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취지를 존중하는 미국이 오히려 앞장서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평가까지 받으며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언급했던 미국을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가히 시진핑 뺨치는 발언은 지난 2월 23일 조지타운 대학교 강연에 나선 러몬도 장관의 발언 가운데 일부분만 헤드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해당 강연 전문을 영어 원어로 살펴보면 미국을 반도체 원료의 생산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반도체 제조 밸류체인을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모든 반도체를 미국만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면서 러몬드는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칩스 법안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다. 대만은 전 세계 첨단 칩의 92%를 생산하지만 그들의 기술은 여전히 연방기금으로 UC 버클리에서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사이 미국은 중소제조업체의 4분의 1을 잃었고 모든 노하우, 기술, 직업을 잃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라고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오히려 중점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즉 현재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자국의 취약한 부분을 이번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지 중국 마냥 굴기를 선언하며 반도체의 모든 것을 독차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굳이 다른 회사의 파일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네 거 내 거를 시전하며 모든 걸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제조 밸류체인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바로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과 메모리에서는 초고성능 메모리 HBM의 제조 기술력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TSMC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인텔 등의 대규모 파운드리 설비를 미국 내에 구축하려 하고 있고 메모리는 마이크론의 자금 지원을 통해 뉴욕주에 대규모 제조 라인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바로 대만의 TSMC인데요. 미국은 반도체를 안보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 독점되어 있는 것을 위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70%, 마이크론이 30% 비중으로 자국 기업 물량으로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TSMC가 92%라는 어마어마한 독점을 과시하고 있으니 미국의 특별관리 대상에 오른 것이죠. 더구나 TSMC는 7나노 이하 성당 공정 기술력과 제조 라인을 그동안 미국에 양보하지 않고 자국에만 지어왔기 때문에 러몬드 장관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정계 인사들은 앞다퉈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이는 미국의 취약점이라고 대놓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텔이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서 메모리 분야에서의 마이크론 점유율 정도만 가져오게 된다면 TSMC는 점유율 30%가 날아가 버리는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망하진 않겠지만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이죠. 과연 TSMC가 선뜻 그 과정에 동참하겠나 싶은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천주국 미국이기에 이러한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같은 대규모 시장 개편을 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TSMC보다는 상황이 훨 나은데요. 마이크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과 제조 라인에서 안보 위협으로까지 거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범용 부품인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에 부지 건설 비용과 인건비가 비싼 미국은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에 하이닉스도 미국 오리건에서 디램 팹 라인을 철수하였고 심지어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도 미국의 팹 라인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면서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 세우곤 했습니다. 최근 미 정부가 마이크론의 특별 보조금을 엄청 퍼주어 뉴욕주의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한 것을 볼 때 이는 현재 미국 내 메모리 생산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자금을 위한 것이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등을 차지하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죠. 마이크론이 뉴욕주에 투자하는 금액이 20년간 1000억 달러, 약 130조 수준인데 반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향후 20년 동안 1200조 정도를 국내에 투자하고 대부분이 메모리 관련 지출입니다. 즉 PC와 스마트폰용 반도체 같은 범용 메모리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굳이 미국이 TSMC처럼 자국의 공장을 지으라 강요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역시 한국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는 미국입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러몬드 장관은 앞서 발언에서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는 고급 컴퓨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HBM에 관한 것이죠. 인공지능, AI 챗봇인 챗GPT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초고성능 컴퓨터의 필수적인 초고성능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HBM을 꽂는 순간 컴퓨터의 성능은 확연하게 달라지는데요. 늘 병목 현상이 생기는 구간은 메인 메모리인데 이 병목 구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HBM을 탑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즉 로직 반도체인 CPU, GPU, TPU 등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더라도 어찌되었든 HBM을 탑재할 수밖에 없고 HBM은 사실상 한국 업체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새로운 전략물자이자 새로운 필살기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현재 HBM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으로 삼성전자는 HBM PIM으로 AMD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이닉스는 HBM3로 엔비디아와 독점 계약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몇 세대 뒤떨어진 GDDR만 고집하다가 HBM에 투자가 늦어져서 진입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즉 러몬도 장관이 말한 고급 컴퓨팅을 위한 초용량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한국이 개발하여 제조하는 HBM밖에 없고 한국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연스레 한국 기업들의 HBM 팹을 미국 내에 두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미국의 HBM 팹을 지어서 얻는 이득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보조금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은 압도적인 HBM의 최대 수요처이기 때문에 시장과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짓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어찌 보면 당연한 절차입니다. 저가용 범용 메모리의 최대 수요처가 중국이었기에 중국에 메모리 공장을 지었던 것처럼 말이죠. 더구나 HBM은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되는 고부가 제품군이기 때문에 미국의 비싼 제조 비용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HBM은 파운드리처럼 고객사 맞춤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GPU 팹리스 회사인 AMD, 엔비디아 회사들과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HBM을 파운드리 라인으로 보내서 GPU 칩 위에 SoC로 실장하고 이후 패키징하여 최종 완제품으로 만드는 구조인데요. 주요 팹리스 회사들이 위치한 미국의 HBM 제조 및 R&D 센터가 같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많은 장점이 있다 쳐도 정작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HBM 기술력을 흡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미국 아니면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는 백정 깡패보다는 그나마 줄 건 주면서도 걷어가는 착한 깡패가 더 낫다는 것이죠. 쉬운 보기를 들어 1번 미국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조금씩 뜯기더라도 산업 점유율 70%를 지킨다. 2번 중국에게부터 결국 메모리 지분을 다 털린다. 를 고르라면 무조건 1번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폭풍을 몰고 온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중국은 당연히 초비상사태이고 TSMC 역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입장이며 여기에 한국의 미국 내 메모리 제조 공장 설립으로 인해 뜬금없이 일본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HBM의 필수 장비인 TSV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KLA, 한미반도체,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 HBM 공장을 미국 내에 건설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장비 업체들에게는 큰 이득이고 일본 도쿄 일렉트론은 하루아침에 거래처를 잃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반도체 산업이 안보로 떠오른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에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묘수를 찾길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둘 중 하나와 꼭 살으라면 때리고 막말하는 아내보단 그래도 월급 가져가는 아내가 낫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